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이렇게 저희 지대방에 다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스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면년 새해를 맞이해서 불자님들과 그 외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시고 금년에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번에 스님을 모실 때가 아마도 조계종 포교대상에서 예, 종정상을 수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스님을 모셨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전법과 또 포교 분야에서 큰 발자취를 스님께서는 남기셨는데요. 학자로서의 명성도 대단하십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는 최근에 뭐 40여 년 원력이시죠. 예. 그리고 약 30여 년 노력으로 이 정법안장의 이 방대한 번역과 주서 그리고 이것을 풀어내는 일까지 마무리를 하셨는데 금생의 화두를 마친 것 같다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82년도에 네. 일본에 유학을 가서 네. 경도에 있는 불교 서점에서 이 정법안장에 관한 책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때 보니까 정법안장 정강이라는 책이 24권으로 나와 있고 네. 또 그 외에도 이와나미 문고에서 문고판으로 네. 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그런 책이 나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도견선사에 대한 연구들이 네. 굉장히 많이 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견 사전까지 나올 정도로 네.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용성 스님의 문도로서 용성 스님 문제를 네. 이와 같이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다.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정법안장을 성철 스님께서 학인들이나 또 좌선하는 수행자들에게 네. 많이 권유하셨는데 네. 이것이 한글로 못 되어서 그 일본어를 배워서 공부하도록 가르쳤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한번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원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시간이 참 오래 걸린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 생전에 책 읽지 말라고 하셨던 성철 큰 스님께서도 예. 정법안장만큼은 읽으라라고 당부를 하셨다는데요. 우선 정법안장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고 말씀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법안장이라는 것은 네.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전할 때에 나의 정법안장을 전한다. 네. 정법안장 열반묘심을 전한다. 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와 같이 부처님의 아주 핵심 골수를 전하는 네. 것인데 네. 정법안장이라는 책 이름이 그 중국에서도 나온 것이 있고 네. 또 이제 일본에서는 도겐 스님이 정법안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95권의 네. 책을 썼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각 챕터별로 해가지고 95개의 주제를 네. 나누어가 했는데 네. 이것은 도겐 스님이 1200년도에 중국의 송나라 때 네. 유학을 가서 송나라 불교를 있는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했어요. 네.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이나 거기에 당시 느꼈던 것을 전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일본에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설법을 이제 네. 소참 법문이라든지 네. 또 한 달에 몇 번 법문하면서 이것을 주제로 해서 쭉 법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이 원래 100권을 하려고 했는데 네. 예석하게도 도견 스님이 54살에 돌아가셨어요. 네.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95권으로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예. 좀 아쉽긴 하네요, 스님. 네, 너무 그렇습니다. 일찍 가시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출간한 이 역주 정법안장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을까요? 이제 이 1200년대에 우리나라 보조 스님하고 거의 동시대입니다. 네. 1200년에서 1253년에 네. 열반이 드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본 고전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우리나라 훈민정음처럼 네. 고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이 고전 문학을 하지 않고는 읽기가 네. 상당히 어렵고 어. 또 이것을 현대역으로 일본말로 번역을 했더라도 네. 기본 베이스가 고전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상당히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성철 스님, 네. 서옹 스님, 해암 스님 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일제시대 교육을 받았기 그러시죠. 때문에 네. 읽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주로 읽었었던 것은 네. 정법안장 정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 24권짜리. 네. 이 정강은 일본에서 나올 때에 100년이 걸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때 시작을 해서 네. 아버지 때 하다가 네. 마지막 손자가 이 책을 냈습니다. 3대에 걸쳐서 100년이 네. 걸린 책인데 네. 이것을 이제 그 불필 스님이라든지 또 이런 스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때의 책을 두고 이것을 많이 읽기로 네. 권하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도 아마 이 책을 보시지 않았느냐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면서 전체는 번역하고 네. 번역은 주로 직역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네. 주석을 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스님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네. 수업에 참석해서 잘 아시겠지만도 이것이 인용을 하면서 인용구를 생략을 해서 중간에 네. 생략을 하면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을 찾아보면은 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생략된 구절이 많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석을 전부 달았지요. 네. 주석을 따는 데는 우리 학인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는 이해가 어려워서 강의를 붙였습니다. 네. 강의를 붙이고 혹시 또 내가 번역하는데 잘못된 게 있는가 네.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어 원문을 또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번역하고 주석하고 강의하고 네. 원문 붙이고 네. 그것이 이제 1권에서 9권까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0권째는 네. 12권 가운데 10번째 권은 총 해제, 네. 각 권의 해제를 전부 아. 요약해서 예. 붙이고 이 해제만 읽더라도 각 권의 내용이 어떤지 알 수 있도록 네. 한두 페이지 정도. 예. 그리고 이제 목차, 네. 또 책이 목차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네. 그리고 색인을 이제 누구든지 네. 전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색인을 붙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1, 12권은 주석을 전부 모아서 주석 해석 주석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석 사전을 만들어서 주석이 원문을 전부 신수대장경이나 고려대장경의 원문을 그대로 다 네. 인용을 했고 네. 해석을 붙였기 때문에 아마 선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주석 사전만 보더라도 네. 본인들이 논문 쓰는데 자료 제공에는 굉장히 큰 네.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인 스님들에게도 그렇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도 예. 굉장히 자상하게 이 책을 엮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스님께서 처음 정법안장을 접한 것이 1980년경이시라고 하셨는데요. 일본 유학 시절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법안장 완역에 대해서 원력을 세우신 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그것은 이제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서는 주로 임재종의 네. 가나선 중심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정부반장은 조동종의 묵조선입니다. 네. 물론 이제 조동종의 묵조선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송나라 시대 때 불교의 모든 예를 들면 가람배치, 네. 사원생활, 네. 청규 이런 등등의 모든 일상생활을 아주 자상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귀한 줄 몰랐어요. 네. 그런데 외국인의 눈으로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귀했습니다. 네.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것은 예를 들면은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의 예불을 어떻게 했는지, 네. 또 이 강원에서 상강례는 어떻게 했는지 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원린이라고 하는 스님이 중국 법화원에서 6개월 머물면서 보니까 네. 신라의 예불 하는 거, 네. 또 그 강단에서 강의하는 방법 네. 이런 것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책에 네. 네. 그것을 기록했는데 네. 우리는 신라 시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렇죠. 그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신라 시대 때 이러한 예식을 했구나 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료네요. 그와 같이 스님. 이것은 네. 중국 송나라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네. 기록했기 때문에 예. 송나라 불교를 그대로 네. 지금 생생하게 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님의 원력과 또 그 안목, 또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수많은 제자들, 참여한 제자들, 그분들의 모든 정성이 함께 모여서 정법반장 12권이 이렇게 완간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님께서 참 그 원력이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2권 완간해 놓으시고 나서 어떠셨습니까? 제가 사실 네. 이것을 금생에 마치고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스님께서 아시다시피 예. 학교에 또 여러 가지 또 보직도 많이 했고 네. 또 총장하고 네. 그 외에 뭐 인권위원회라든지 그러시죠. 문화재위원회라든지 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 좀 깊이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총장 끝나고 4년 동안 아주 꼬박 여기에 매달려서 네. 편찬위원회를 만들어가 8명이 네. 학부 2학년생부터 해서 네. 교수들까지 어. 참여를 해서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1권부터 끝까지 전부 새로 윤독을 하고 네. 검토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와.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해결될 때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 2학년생이 이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러셨군요.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고등학교 정도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느라고 이렇게 좀 진척이 더디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떠셨습니까? 번역하시면서 또 어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떤 같은 예. 경우는 그 주한을 찾는데 한 10년 걸린 것도 있고, 그러시군요. 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전등록에 있는지 벽암록에 있는지 네. 이거를 요즘에 이제 뭐 전산화돼서 저기 색인 작업도 잘 돼 있습니다만은 네. 워낙 생략된 구절들이 많고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오랫도록 고생하면서 이제 점점 나중에 물미가 얻어지고 해서 네. 좀 쉬워졌습니다만은 이제 직역을 해놓으니까 직역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나 의역보다는 직역을 하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붙이면서 이제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 의견을 많이 이제 개진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하던 편찬위원회에서 네. 그 이제 스톱을 많이 걸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네. 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강의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이해를 해달라. 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풀이하려고 네.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네. 학인들이 266명입니다. 와. 그래도 스님께서 그 강의해 주신 그 부분이 또 후대 후학들이 보면은 이 시대에 어떤 그 수행자의 정신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법안장을 쓰신 도겐 선사는 과연 어떤 분일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도겐 선사는 1200년대 일본에서 네. 이제 태어났습니다. 네. 9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 외삼촌 댁에서 이제 길러졌어요. 네. 근데 외삼촌께서 그 정치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것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마는
당신이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네. 희해산에 가서 출가를 했어서 네. 공부를 하시다가 일본 이제 명전이라는 은사 스님이 있었는데 네. 그 은사 스님과 함께 중국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유학을 떠났는데 이제 천동사라는 절에 네. 여정이라는 스님을 만나요. 네. 그 여정 스님을 만나서 그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정 스님은 조동종의 이 가풍을 네. 잇는 스님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명전 스님, 은사 스님과 같이 갔는데 은사 스님이 중간에 돌아가시게 돼요. 네. 돌아가셨는데 중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화장을 해서 그 유해를 모시고 늘 네. 있으면서 유학을 마쳤습니다. 그러셨군요. 유학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네. 하셨는데 어, 여정 스님께서 이제 묻기를 너는 네. 무엇을 공부하느냐? 아, 그러니까 신심 탈락입니다. 네. 몸과 마음을 네. 탈락해서 해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정 스님께서 그 다음 글을 읽어보라. 네. 그러니까 탈락 신심입니다. 그랬어요. 네. 해탈한 탈락, 네. 해탈한 네. 이 몸을 가지고 네. 사바세계의 중생구제를 하겠습니다. 하는 신심 탈락은 해탈의 경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네. 탈락 신심은 탈락신심은 다시 다시 이 중생의 중생계로. 세계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 보살로서. 그래서 이제 인가를 받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법을 읽게 됩니다. 네. 일본에 돌아오셔서 이제 처음에 경도 중심으로 여기에서 이제 네. 우지라는 곳에서 네. 계시다가 이 동경 그때 당시에 그 막부가 있던 가마쿠라 쪽으로 이제 네. 올라가게 됩니다. 가마쿠라 막부의 초청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그 막부 쇼군을 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법문도 하시고 네. 좀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건 완전히 정치판이라서 맞지 않아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셨군요. 내려와서 이제 일본에서도 가장 오지로 들어갑니다. 네. 그것이 이제 후쿠이라고 하는 네. 후쿠이겐이라고 하는 후쿠이겐의 우리나라의 동해안 쪽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영평사라는 절을 짓습니다. 네. 그 영평년도에 네. 중국의 불교가 처음 들어왔다. 667년경에 네. 백마사의 불교가 영평년도에 들어왔다 네. 해서 이제 그 뜻을 따라서 영평사라는 절을 짓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돌아오실 때 여정 스님께서 네. 스승께서 너는 절대 권력과 가까이 하지 마라. 아, 도해지에 있지 말고 산중에 들어가 있어라. 네. 그 당부를 받고 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희해산에서 지금도 희해산은 저기 그 영평산은 네. 그 눈이 많이 오면 한 2m 정도 옵니다. 네. 2m 정도는 아주 산중이네요. 깊은 산주입니다. 네. 산주인데 이제 가마쿠라에서 올 때 제자 한 사람을 거기 두고 와요. 네. 그러니까 그 제자가 막부가 상당히 신임을 해서 그 가마쿠라 막부가 그 제자에게 도견 스님의 제자에게 많은 보시를 하게 됩니다. 네. 많은 보시를 하게 되니까 이 제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네. 그 영평사 그때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자랑 삼아 와서 막 이렇게 뭐 시주를 많이 받아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은사 스님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네. 저놈을 쫓아내고 네. 저놈이 앉았던 자리 방구들을 파버려라. 와. 방을 파버렸습니다. 네. 그 뒤부터는 권력과 모든 것을 단절하고 산중에서 네. 나오지 않고 네. 오로지 제자들에게 네. 법문하면서 그 법문이 모여진 것이 바로 네. 정법안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견 스님께서는 일본 조동종의 계산조이시잖아요. 조동종이 갖는 매력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일본의 선종이 세 가닥이 있는데 임재종, 조동종, 황백종이 있습니다. 네. 임재종은 그 가나선 중심이고 네. 조동종은 묵족선 중심이고 묵조선 중심이고. 이 황백종은 이제 연불선 중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 조동종은 임재종은 주로 귀족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아.
황실이라든지 네. 막부를 상대로 해서 아주 불교가 네. 그 불교 예술이 찬란하게 꼽힙니다. 아,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도에 있는 금각사입니다. 네. 그런데 조동종은 시골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네. 일반 서민을 상대로 하면서 네. 화두를 들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처님처럼 앉아라. 네. 부처님처럼 말해라. 네. 부처님처럼 마음을 가져라.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치유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임재정이 굉장히 그 교세가 넓었는데 네. 명치유신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부터는 귀족들의 그 정부에서 뒷바라지가 없다 보니 임재정은 어렵게 됐고 조동종은 전국에 사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동종이 지금은 선종 가운데는 굉장히 크게 그렇군요. 활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구마자와 대학입니다. 네. 우리 스님들께서 유학 가시게 되면 고마자 대학으로 많이 가시죠? 많이 가죠. 네. 일본에 이제 또 나고야에 있는 네. 예지원 학원 대학이라고 네. 아이치켄 가쿠인 다이가쿠라 해가지고 네. 거기에도 이제 조동종 계통이고 쭈루미 대학이라고 네. 쭈루미에 있는 가마쿠라 옆에 있는 네. 거기도 그 조동종 계통. 네. 그러시군요. 대학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정법 안장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대중공양 예법과 같은 이 중국이나 한국의 선문화에서 전승되지 않는 그런 선의 문화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간경이라는 권이 네.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 그때 마침 그 도견이 있을 때 고려 신도가 네. 우리나라 고려 신도가 와서 그 천동사의 대중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네. 그것을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어. 그래서 기록을 했는데 이제 선방에 대중공양을 오면은 신도들이 방선 시간에 선방에 들어가면은 네. 선방 안에서 거기서 좌선하던 스님들이 네. 방선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 온 사람들의 축원을 전부해주고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독경을 해줍니다. 강경을 해줍니다. 네. 간단하게 강경하고 축원해주고 또 그 사람들은 대중공양을 스님들에게 전부 보시를 올립니다. 아마 네. 지금도 중국 가면은 네. 스님들에게 그 천성제라 해서 네. 개인 앞으로 전부 다 보시를 보시. 올리죠. 네, 그것이 그렇죠. 거기에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대중공양법이 있는데 네. 그게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선언에 대중공양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에게 선방에 대중공양 가자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네. 마치 방생 가듯이 네. 이런 중국에는 그런 대중공양법이 있어서 네. 신도들이 선방 안에도 들어가 보고 네. 실제로 방장 스님이나 윤화 스님의 축원도 받아보고 축원도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심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스님께서 한국 불교계가 이 가나선 중심의 수행에서 벗어나서 선 자체의 어떤 큰 숲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희망하셨다죠. 네. 이게 이제 재밌는 것이 네. 한국 선의 거꾸로 보는 선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관념적으로 조계종에서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 네. 이것을 거꾸로 봅니다. 네. 예를 들면은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을 만나러 갑니다. 네. 뭐 잘 아는 얘기지만 덕산 스님 건강경을 많이 하셨고 가다가 이제 시장했는데 어떤 노파가 떡을 파는 걸 보고 네. 떡을 점심을 달라니까 네. 과거신 불가득, 현대신 현대신 불가득,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묻습니다. 네. 그랬을 때 덕산 스님 대답을 못하니까 노파 떡판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네. 이랬을 때에 우리는 그 노파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덕산 스님이 깨닫지 못했는데 노파를 네. 깨달은 사람이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네. 노파가 깨닫지 못했다. 네. 노파가 깨달았으면은 덕산 스님이 대답을 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가르쳐 줘야 된다. 네.
자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 아니냐. 네. 우리는 노파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아, 또 그렇군요. 거기에서 이제 덕산 스님이 네. 용담 스님을 찾아갑니다. 음. 이제 용담 스님을 만났을 때 문 앞에서 딱 여기 왔더니 용도 없고 못도 없구나 네. 하면서 이제 한 말씀 하십니다. 네. 그래 용담 스님 볼 때는 참 아주 기가 차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제 덕산 스님이 날이 어두워서 가려고 할 때 용담 스님이 불을 가지고 네. 이렇게 나오다가 확 불을 꺼버리죠. 네. 거기에서 이제 덕산 스님이 깨닫습니다. 네. 덕산 스님 깨닫고 그 길로 바로 내려와서 이제 방을 휘두르기 시작해요. 네. 누구든지 물으면 몽둥이 30방을 때립니다. 그렇죠. 임재활 덕산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우리는 높이 평가하는데 네.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네.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 밑에 깨달고 난 뒤에 보림을 거기서 했어야 된다. 네. 안 했기 때문에 나와서 그렇게 거칠게 됐다. 아. 방을 쓰게 됐다. 아, 또 그렇게도 해석이 네, 되는군요. 방을 쓰게 됐다. 네. 거기에서 용담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보림을 하고 거기서 몇 년 수행을 했더라면은 네. 그런 거칠은 수자가 되지 않았었다. 아. 아니, 요즘 말하자면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죠? 요즘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네,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네. 한국선의 생각을 거꾸로 보는 아. 180도 돌려서 보는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 이걸 보면은 네. 법문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스님. 예. 정말 정보반장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보반장의 출간과 더불어서 우리 스님께서는 선학연구의 새로운 활기를 기대하셨는데 이 정보반장이 어떻게 활용되기를 기대하시는지요? 이제 저는 네. 이것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의 오늘날 사유 방법이 예.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네. 아사 일본 사람들은 가장 자녀 교육의 첫 시작이 남에게 패기치지 마라. 네. 목욕탕에 가서는 뭐 목욕물을 어떻게 하고 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물도 안 튀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세수할 때는 어떻게 하고 네. 또 공양간에서 사고라고 해서 그 공양간을 얘기하는데 공양간에서 하는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네. 가서 예를 들면은 음식물 하나하나에도 존칭어를 써라. 네. 그럼 우리가 도시락을 일본말로 오벤또 오벤또? 그러거든요. 네. 그다음에 공양미를 가지고 네. 오꼬메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오자를 붙이면 일본말로 존칭이 님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도시락님, 네. 공양님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존칭어로 써라. 네. 그래서 야채도 함부로 던지고 하지 말고 정말 모시듯이 네. 조용히 놔라. 음.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이 네. 여기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매뉴얼로 해가지고 네. 지진 대피 훈련을 하더라도 매뉴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매뉴얼에 익숙한 것이 일본 문화가 아닌가. 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왕관을 하시기까지 정보반장을 수도 없이 읽고 또 읽으셨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도견 선사께서 설하신 그 깨달음의 풍경, 기억에 남는 풍경 한 대목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신심 탈락 네. 신심 네네. 여기에서 완전히 그 성불의 경기에서 다시 보살의 네. 경기로 네. 내려오는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장면에서 여정스님이 네. 딱 그 전법계를 서주고 네. 법을 전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서 임재선은 오로지 지관타자거든. 네. 오로지 앉아라. 네. 앉아서 뭘 할 거냐. 네.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멍청하게밖에 안 돼 버려요. 그냥 멍 때리기밖에 안 되죠. 네. 그 앉아서 다시 보살의 경기로 나올 수 있는 네. 그것이 바로 이 도견선의 매력이 아닌가 아.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요.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암경이나 이것을 보면은 소성불교 한다 해서 굉장히 비판했던 때예요. 네. 그런데 정법반장에는 암경을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네. 그 초기 불교의 저거인 아비달마 비바사론까지 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대소성을 가리지 않고 네. 중요한 부분들 다 네. 뽑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49제 지내는 데 대한 네. 그 죽고 난 뒤에 네. 그 과정을 네. 열반경에서 나오는 것을 인용을 잘 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영가법문 할 때는 네. 꼭 그 이 책에 나오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시군요. 굉장히 그 우리 스님들이 실제로 신도들을 상대로 할 때에 네. 할 수 있는 법문 내용들이 많고 네. 또 이제 스님들이 선방에서 어느 견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네. 자기의 견처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 이걸 보면은 내 견처가 바로 이거구나 아. 하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네.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 정법안장을 새롭게 네, 찾아서 또 보실 것 같아요. 아마 네.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스님.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40여 년의 원력과 30여 년의 노력으로 선수행의 고전 정법안장을 완역하신 보강 스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붓다회를 통해서나 또 ARS를 통해서 한 통화씩 또 한 달 매월 후원해 주시는 그 정성으로 저희들이 꾸준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직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품격 있게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님. 우리 스님께서 이제 정법안장 완역 이후에 네. 또 잠시 쉬어 가시나 했는데 역시나 원력보살님이세요. 88년이었죠. 1988년. 예. 이 한국정토학회 설립 이후에 예. 또 정토학 연구와 더불어서 정토 연불 신행을 지도하면서 예. 학문, 수행, 전법 모두에서 이 정토 가꾸기의 한기를 걸어 오셨습니다. 한국의 정토 사상을 총망라한 책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사실 우리 한국 불교가 수행 네. 중심으로만 얘기하다 보니 신앙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이 스님. 사라지고 수행도 지금 명상으로 흐르고 있고 네, 그래서 많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토 신앙이 네, 다시 복원돼야 되겠다, 네. 중흥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토학회를 만들어서 올해 논문집이 38집이 나오는데 학술지 등재지로서 이번에 아주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학회지에 쭉 싣고 또 인도학 불교학회 일본에도 싣고 해서 신라 시대부터 근세까지 한국 정토를 총 정리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논문을 쭉 써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한국 정토교 연구라는 네. 그런 저걸로 해서 경전의 이해편, 네, 그 다음에 신앙편, 네, 그 다음에 신라편, 네, 고려편, 조선편, 근대편 해가지고 네. 이걸 한 10권 정도의 책으로 지금 저기 논문을 모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해서 한국 정토를 한번 총망라해서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신라편부터 하시려면 자료 찾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미 논문을 다 썼습니다. 네, 논문을 그러셨군요. 써서 했기 때문에 네. 체계적으로 발표를 해서 네. 그것을 이제 결집을 하나 하려고. 네. 아유, 스님 원력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뭐 평생을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또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계셨고 학자로서 평생을 보내셨고 또 종단의 크고 작은 소임을 또 보고 계신데요. 뭐 마지막에는 우리 학교 총장까지 그 소임까지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스님께서 생각하는 불교 중흥은 과연 무엇일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한국 불교 중흥은 바로 한국 전통 네. 문화의 개성이라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불교 중흥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어떻게 한국이 한국다워질 수 있느냐, 네. 이것이 바로 민족의 문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출가를 할 때에 출가의 이유가 불교 중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출가할 때에 성불 하십시오라고 인사하지 않고 네. 불교 중흥 합시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신앙이 네. 수행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만 네. 신앙이 한국 불교에서는 네.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신앙을 살려야 바로 한국 불교가 중흥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 안에서는 불교의 전통을 잘 살리고 예. 또 신앙을 살려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회주로 계신 청토사의 그 만일연불 법회에서는 신도님들 모두가 예. 목탁을 악기처럼 다루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법회가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저는 불교 중흥을 위해서 네, 불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첫째 쉬워야 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재밌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신나야 된다. 네, 그다음에 얻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네. 네 가지입니다. 네, 그 연불이라는 것은 아주 남함 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와서 스님 혼자만 목탁지고 신도들이 네. 합장하고 있으면 합장 5분 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목탁을 칩니다. 네, 목탁을 치든 북을 치든 징을 치든 경서를 치든 네. 뭐든지 칩니다. 하나씩 다 그렇습니다. 줘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목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50명이 목탁을 치면은 목탁 소리가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박자가 안 맞춰지다가도 한참 하다 보면은 박자가 맞춰져 가지고 네. 아주 신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재밌고 네. 그다음 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네, 본인들이. 본인들이 네. 아주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한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또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네. 스트레스 저희- 많은 사람은 저희 목탁 소리가 법회도- 시계 네. 센 소리가 납니다. 스님, 저희 법회도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그렇게 해서 모두 목탁 하나씩 주고.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신나게 기도하도록. 이것을 네. 연불 치유 명상이라 그러는데 네. 연불을 통해서 연불을 여기에 그냥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은 네. 마음의 병도 고칠 수 있고 네. 몸의 병도 고칠 예. 수 있다. 완전 연불 수행법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께 가르치는 연불 수행법이 그건가요? 같이 참여하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네. 같이 참여하고 네. 이제 평소에는 오기 어려우니까 매일 네. 집에서 1000번 이상 남아미 타오라. 네. 108배하고 100원씩 부처님에게 네. 보시하자. 네. 이런 운동입니다. 아유, 이것이 좋습니다. 이제 스님. 뭐 거의 2027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한 네. 8,300일이 지금 27년, 지냈습니다. 지금 23년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스님. 그렇습니다. 네. 스님, 벌써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는데요. 끝으로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네, 새해를 맞이해서 네, BTN 불자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께서 늘 우리가 부처님을 닮아가는 운동을 몸의 자세로 또 말로 마음으로 부처님을 닮아가면은 바로 부처님 같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운동을 한번 해봅시다. 성불하십시오. 네. 스님, 이렇게 저희 지대방에 또 출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늦었지만 정법안장 왕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읽는 것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네. 오늘 지대방에서는 40여 년 역주의 결실 정법안장을 완역하신 보강 스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정법안장은 800년 전 일본에서 부처님을 닮아가자는 운동의 텍스트였다고 하지요. 첫째로 자세가 닮아야 하고, 둘째는 말이 닮아야 하며, 셋째는 행동과 마음 또한 닮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닮아가는 복 짓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 여러분들을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영순 불자님, 신경애 이건수 불자님, 이성호, 임덕현 불자님, 그리고 태정일 불자가정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실 테니까 꼭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